한때 건강을 소홀히 여겼던 철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피로감과 우울감에 고민에 빠졌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 철수는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비타민 결핍이 현대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었고, 필수 비타민들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알아본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D였다. 주로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다. 철수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현대인들이 비타민 D 결핍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부족할 경우 우울증, 만성 피로, 뼈의 약화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철수는 마음을 다잡고 점심시간에 조금이라도 나가서 산책할 것을 결심했다. 그 다음으로 철수의 관심을 끈 비타민은 비타민 C였다. 흔히 감기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철수는 비타민 C가 스트레스로 인한 체내 산화를 줄여주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는 정보를 접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나 비타민 C 보충제를 챙겨보자는 의지를 다졌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B군에 대한 이야기였다. 비타민 B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기능을 한다. B1은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고 B6는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며 B12는 적혈구 생산과 신경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철수는 스트레스와 피로감 해소를 위해 비타민 B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때부터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간혹 바나나와 시금치를 간식으로 챙겨 먹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철수가 주의를 기울인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E였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능이 있다. 철수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 이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틈틈이 견과류를 먹기로 했다.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가며 철수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고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철수는 어느새 활력을 되찾고 더욱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비타민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철수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유익한 정보를 전파하며 모두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독려했다. 철수의 이야기는 비타민이 건강한 삶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할 때 우리는 종종 잘못된 자세로 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무시했던 작은 불편함이 어느 순간 몸 전체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잘못된 자세로 인해 건강에 큰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이 사람은 10년 넘게 사무직에 종사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했고 처음에는 자세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목 통증이나 어깨 결림은 그저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몸은 점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결림이 목의 뻣뻣함으로 변했고 어깨 통증은 등과 허리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고 결국 검은 목 증후군, 과척추 측만증, 초기 증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나쁜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교정 운동을 권장했고 물리치료를 통해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교정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정 운동의 효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꾸준히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을 수행해야 했고 병원 내 물리치료사와 정기적인 세션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처음으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던 목의 결림이 서서히 풀리면서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자세를 재검토했습니다. 의자는 자신의 몸에 알맞게 조정했고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에 맞췄으며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손의 위치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을 룰로 정했습니다. 교정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의 몸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통증에 시달리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도 덜 피로했습니다. 더 나아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자세뿐만 아니라 식습관과 운동 루틴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잘못된 자세가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교정의 중요성을 전달하려 했었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의 개인적인 건강 회복의 여정을 넘어서 올바른 자세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적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잘못된 자세는 더 이상 그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는 사람들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서로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비교하고 각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대중적인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몸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게 하여 체중 감량을 유도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람은 식단에서 빵, 파스타, 디저트를 대신할 다른 음식들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통해 단기간에 급격한 체중 감량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방법인지는 항상 의견이 갈리곤 합니다.
그 다음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방법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대에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금식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 시간 제한을 두어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시간 금식, 8시간 섭취가 일반적입니다. 이 방법을 시도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견디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식욕 조절이 쉬워졌다는 경험을 나누기도 합니다. 칼로리 계산 다이어트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로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의 양을 철저히 기록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마다 칼로리 정보를 숙지하고 매 끼니마다 철두철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비교적 과학적이지만 예기치 못한 칼로리 소비나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채식주의 다이어트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채식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주로 육류를 배제하고 식사량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는 윤리적 신념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생활 방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은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단백 다이어트입니다. 이 방법은 단백질 비율을 극대화한 식단을 통해 포만감을 높이고 근육량을 유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이 다이어트는 효과적이지만 고단백 식단으로 인한 신장 부담 등에 대한 주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각각의 다이어트 방법은 자신의 생활 방식, 식습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성공적으로 체중 감량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준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때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최 선생님은 어느 날 출근길에 아랫배의 묵직함과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런 증상이 점점 잦아지자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들기 시작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가며 여러 정보를 참고한 최 선생님은 나름대로 새로운 습관을 도입하기로 결심한다. 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의 고정이었다. 그동안은 때때로 늦잠을 자며 아침을 건너뛰기에 일쑤였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했다. 알람 시계가 울리면 5분만 더를 외쳤던 과거의 스스로를 반성하며 발을 침대에서 내려놓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 밤새 수분을 잃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몸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 두었다. 처음에는 물을 빈속에 넣는 게 어색했지만 며칠을 지속하다 보니 이제는 아침을 물로 시작하지 않으면 속이 허전할 정도로 몸이 적응해갔다. 또한 매일 30분 걷기를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바쁜 일정 탓에 운동을 소홀히 하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래서 출근 전 잠깐이라도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걷기 시작한 첫날은 예상외로 자신의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걷기에서 오는 상쾌한 기분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졌다. 최 선생님은 식단도 조금씩 개선해보기로 했다. 그는 과거에 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했지만 이제는 매 끼마다 채소와 단백질을 고루 먹기 위해 신경 썼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로 하고 저녁은 소량의 과일로 마무리하며 조금씩 더 건강한 방식으로 몸을 유지해갔다. 그리고 최 선생님은 자기 전에 명상하는 습관도 들였다. 바쁜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한 명상이었지만 차츰 부담을 줄이면서 15분으로 늘려갔다. 이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 선생님 자신을 더욱 잘 알아가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되어갔다. 이렇게 건강한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최 선생님은 예전보다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변화는 천천히였지만 분명하게 스스로 느껴졌다. 몸의 두남이 사라지고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자 그는 비로소 작은 습관들이 자기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제 최 선생님은 매일 아침이면 해가 뜨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